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EBS 분석의 신 교재 2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이 EBS 교재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EBS 분석의 신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표지 자체가 굉장히 예쁘죠. 본교재가 있고 변형 문제편이 있는데 본교재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변형 문제편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표지 색깔 마음에 드나요? 선생님은 교재 표지가 마음에 들어. 보통 표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거냐면은 후보군이 몇 개가 올라와. 출판사에서 후보 몇 개를 보내줘요. 그 중에서 이제 연구실 직원들의 다수결을 통해서 보통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번 표지는 선생님도 마음에 들고 직원들도 다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 표지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자, 일단 2권 중에서 본교재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교재 보겠습니다. 본교재. 책 제목은 EBS 분석의 신, 신의 한 수라 이거지. 이 신은 중의적 의미가 있겠죠? 분석을 제대로 해준다. 신과 같이. 또는 EBS 분석을 제대로 해주는 신영균의 신.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건데, 수능 특강편이 있고 수능 완성편은 나중에 수능 완성 EBS에서 나오고 나면 그때 또 발간이 될 거예요. 이제 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선생님 사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이 교재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면은 목차가 나오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작품이 많습니까? 전지문을 다 분석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즉 선별적으로 몇 작품만 수록한 게 아니라 EBS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모든 작품을 다 실어놨어요. 이거 책 만드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쌤 직원들 맨날 밤새고 막 새벽에 집에 가고 그 결과 나온 책이 이 교재입니다. 전지문을 다 분석해서 수록을 해놨다라는 거. 내지 디자인도 깔끔하죠? 내지도 이제 선생님이 디자인 선정을 딱 했습니다. 자, 안쪽 한번 볼게요. 일단 각 영역 첫 부분에는 선생님 전매 특허인 마인드맵 분석법.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 마인드맵 분석법은 단순히 그냥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수능 문제 유형이지 이게. 예를 들면 시에서는 문제 유형이 요 5가지죠.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플러스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일단 화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시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주제의식과 관련된 문제, 표현상의 특징 관련 문제, 그리고 시어에 대한 문제. 이거에 맞게 지문 분석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EBS 작품들을 단순히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큰일 난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선생님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거야. 자, 이 작품의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 이런 거죠. 환장하고 받아써요. 분명히 말할게.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다.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그냥 써준 내용 여러분들 글씨 연습하는 것일 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 본인 스스로 작품을 분석하는 눈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 강의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은 EBS 텍스트에 대한 완벽 분석을 하면서 지문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 그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느냐? 별표. 선생님, 이 별표는 뭡니까? 작품의 출제 가능성, 즉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선생님이 다 표시해놨어요. 작년 수능시험 기준으로 별표 없거나 1개, 2개짜리는 단 한 작품도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어. 선생님이 별표 3개, 4개, 5개 쳐놓은 그 작품들만 출제가 됐어요. 적중률 대박이었죠. 그 중에서도 별표 4개, 5개 선생님이 쳐놓은 작품들이 거의 출제가 됐고, 또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별표 5개 중에서 이 작품은 올해 수능 32번에 나온다 했던 게 진짜 수능 32번에 나와버리고 문항 번호까지 적중했던, 이게 바로 그 별표입니다. 알겠죠? 전지문을 수록을 하되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표시를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전 작품을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별표 3개, 4개, 5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기 직전에는 별표 4개, 5개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별표는 선생님 주관에 의해서 그냥 표시를 막 한 게 아닙니다. 역대 수능에 출제되었던 모든 작품들을 다 분석을 해서 최근 수능 경향에는 이런 작품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 3년 안에 출제된 작가들의 작품은 또다시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리고 교육사적 어떤 의의, 이 작품은 이제
어느 정도 교육적인 가치가 평가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별표 표시를 한 거야. 이 별표 표시 선생님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각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EBS 수록되어 있는 지문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어휘풀이, 어려운 어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그리고 주제의식, 시어의 의미, 표현상의 특징, 작품 한눈에 보기. 그리고 또 뭐가 정리되어 있냐면은 보기박스로 나올 수 있는 내용. 이 보기박스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이 작품과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작품에서 출제될 수 있는 보기박스는 이런 거겠구나, 그걸 다 정리를 해놓은 거야. 정말 중요한 거죠. 보기박스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정리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쭉 이런 형식으로 작품들을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선생님, 마인드맵 요거 뭡니까? 앞에서 배웠던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에 의해서 지문 분석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선생님이 물론 다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뭐까지 해주냐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요소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완벽하게 이 작품을 진짜 그야말로 다 갈아 마시는 거야.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그 작품에 대한 설명, 주제의식, 시어의 의미,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보기박스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이것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 알겠죠? 자, 현대시국은 어때요? 깔끔하게 핵심적인 내용들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고전문학 들어가는데, 고전문학 들어가기 전에는 고전문학을 쉽게 읽는 비법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쭉 합니다. 단순히 EBS를 외우자가 아니야. 내가 읽고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지. 그리고 이제 고전문학에 잘 나오는 고전 필수어들도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놨어요. 단순히 작품 나열식 교재가 아닌 거라고. 그리고 이제 고전문학 딱 들어가면 이제 앞에 현대시처럼 이 작품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내용들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인드맵 분석 정리가 또 들어가 있죠. 만약 이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면 이런 요소들이 문제로 출제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선생님이 이 작품과 관련된 논문에서 뽑아낸 내용들. 만약에 이 작품이 출제되면 이런 보기박스가 나올 것이다. 3점짜리로. 이런 식으로 고전문학도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 이제 산문 부분 한번 볼게요. 산문. 소설만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수필, 극문학까지 전지문 다 실어놨어요. 자, 일단 현대소설부터 한번 볼까요? 소설 파트 들어가기 전에 소설 마인드맵 분석법이 또 나오죠. 수능에 출제되는 소설 파트의 문제들은 이 7가지 요소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7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보면 작품 들어가면 또 별표 표시가 돼 있죠.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은 별표 4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쭉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자, 전반적인 설명, 이 작품의 배경, 그리고 주제의식, 그 주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중심 소재의 의미,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선생님이 잘한 거리 뭐라고? 보기박스로 출제될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느냐? 전체 줄거리. 소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EBS에 수록된 부분이 겹치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작품인데 한 글자도 겹치지 않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 전체 줄거리를 함께 알아두는 게 중요해.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까지 다 정리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되는 모든 내용들 다 실려있다고 보면 돼요. 별표 5개짜리 한번 가볼까? 채만식의 미스터방. 올해 수능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야. 그래서 별표가 5개죠. 그리고 이 작품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놨고, 보기박스도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이런 보기박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보기박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논문에서 발췌를 해서 이 작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모든 출제 가능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전체 줄거리도 물론 딱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분석 정리를 통해서 이 작품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EBS 수업의 진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받아적기가 아니야. 단순히 받아쓰기가 아니라고. 선생님, 물론 지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핵심적인 내용들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지문 분석 정리를 선생님과 함께 해보면서 이런 지문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까지 정리를 하는 거야. 알겠죠? 현대소설이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지문 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 목마른 뿌리, 김수진 작가의 작품. 선생님, 이거 별표 5개짜리 아닌가요? 선생님이 보기엔 별표 2개. 왜냐면 작년 수능 시험에 김수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 출제가 됐죠. 실제 교수님들 입장에서 내고 싶은 작가들이 얼마나 많겠니?
그런데 김소진 작가의 작품을 2년 연타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을까? 선생님 보기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별표 2개 해놓고 내용 정리는 충분히 해놨어요. 충분히 해놨어. 근데 출제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표 2개 정도가 되겠다. 자, 그리고 고전소설도 한번 살펴봅시다. 고전소설 딱 들어가면 이춘풍전 별표 5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기 박스로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체 줄거리까지 다 수록을 해놨죠. 그러니까 현대소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 별표가 2개밖에 안 되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작품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실어놨다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 만에 하나까지 다 대비가 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게 고전소설도 정리 충분하게 잘 돼 있죠. 창성 감이록이라는 작품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별표 5개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죠. 이 작품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고전소설만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책이 끝이 나느냐, 그런 교재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선생님은 뭐까지 정리를 해놨어? 수필 극문학까지.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지문을 다 정리해놨다고 그랬죠. 수필 극문학까지. 수필도 들어가기 전에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부터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작품들 핵심적인 내용. 별표도 다 쳐 있습니다. 수필 극문학도. 이 작품 수능 출제 가능성 별표 5개짜리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 수필에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을 통해서 싹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선생님이 제공을 할 거냐? 손글씨 자료까지. 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에 해당하는 손글씨 자료까지. 손글씨 기가 막힐 거예요. 선생님 손글씨, 선생님 조교가 하는데 거의 컴퓨터로 박아놓은 것처럼 글씨를 깔끔하게 씁니다. 글씨뿐만 아니라 그 손글씨 하는 친구가 수능에서 1개 틀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고려대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완벽하게 손글씨로 정리를 해서 손글씨까지 제공을 할 거예요. 수필이 끝나면 이번에 극문학, 이런 식으로 분석 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별표까지 극문학도 다 되어 있죠. 이 작품과 관련해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작품이 출제되면 보기 박스로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체 줄거리까지. 극문학 역시 소설과 비슷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까지 선생님이 다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가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을 거야. 선생님이 진짜 맘먹고 만든 교재입니다. 선생님 EBS 강의는 워낙 이제 온라인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현장 강의 역시 EBS 땅 들어가면 전 타임 다 마감입니다. 모든 강의들이 다 마감이 되는 그런 강의예요. 본 교재 보니까 정말 교재 자체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자, 본 교재를 같이 봤는데 본 교재로 끝나는 게 아니지. 뭐가 있어도 변형 문제편. 자, 이번에는 이 변형 문제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표지는 분홍색 파스텔 톤으로 이쁘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표지가 문제가 아니야. 내용이 대박입니다.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전지문 다 수능형 변형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단순한 형태의 문제나 그냥 기출문제 조금씩 넣어놓은 게 아니라 수능형으로 다 문제를 제작해가지고 전지문을 다 수록해놨습니다. 알겠죠?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뻘겋네요, 교재가. 안쪽이 뻘개요. 선생님 사진이 딱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제 나오는 순서는 본 교재와 동일합니다. 본 교재에 실려있는 작품 순서 그대로 수능형 변형 문제들이 쭉 나오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변형 문제편 같은 경우에는 본 교재에서 이번 시간에 5작품을 배웠다. 그러면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작품을 찾아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자, 보면은 단순하지 않지 문제들이. 잘 봐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리고 보기박스 문제 연타로 2개. 이 보기박스도 다 선생님이 일일이 써가지고 문제를 낸 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수능형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집이 여러분들이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작품, 그리고 수능에 출제될 만한 문제 유형들. 그러니까 수능에 이미 나온 기출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수능에 나올 문제들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 보기박스 문제들도 굉장히 길죠. 진짜 수능에 출제될 만한 문제들만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도 이제 회차별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전부 다 뭐다? 창작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다. 2회, 3회도 본 교재 순서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전시가도 볼까요? 고전시가 문제들 역시 수능에 출제될 만한 문제들을 쫙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죠. 지금 중간중간 보기박스 문제들 보이지?
보기 박스 문제들도 거의 모든 지문에 다 수록을 해놓은 거야 지금. 욕심나죠? 벌써부터 풀고 싶지 이거? 자, 그 다음 소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트 3 현대소설 이렇게 돼 있는데 소설도 수능형 문제들로 쫙 실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EBS에 수록된 부분 절반 정도, 그리고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 미수록 부분도 절반 정도 실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야. 보기 박스 문제까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본교재 설명할 때도 선생님이 말을 했지만 EBS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EBS 수록된 부분 절반 정도, 그리고 수록되지 않은 부분 절반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야. 작년에 선생님 분석해 신 이 변형 문제편에서 자전거 도둑이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수능에 나왔었잖아. 그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선생님 교재에 수록이 돼 있었어. 문제 역시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됐잖아. 선생님 교재에는 그 부분이 수록돼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었다고. 자, 이런 식으로 수능형 문제들을 철저하게 구성을 해놨다라는 거. 수능형 문제라는 거 이런 거죠. 단순히 이 지문 쭉 나오고 나서 OX, OX 이런 형식이 아니라, 봐봐, 소설이면은 수능에 나올 문제가 이런 것들이지. 왜 그래?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도 보기 박스로 구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문제, 보기 박스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파트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춘풍전. EBS에 수록된 부분 절반 정도, 그리고 수록되지 않은 부분 절반 정도. 지문 구성은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문제들을 보면은 수능형 문제들이 쭉 출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심청전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수능형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선생님, 수필국문학은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들 거의 없던데 그것도 다 문제 만들어서 넣으셨나요? 당연하지. 자, 수필국문학도 보여줄게요. 자, 수필 EBS에 수록된 부분, 그리고 수록되지 않은 부분도 합쳐놨는데 문제는 철저하게 수능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각 지문에는 이 지문이 EBS 수능특강 몇 페이지에 실려있는 지문인지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극문학도 한번 볼까요? 극문학도 보시면 EBS 수능특강 23페이지에 이 작품이 실려있다. 그리고 수능형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서 넣어놨다 이거죠. 김우진의 산돼지 뭐 이런 작품.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찾아서 수록을 하면은 수록할 수가 없는 지문인 거예요. 선생님은 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갖고 넣어놓은 거죠. 꼭두각시 노름도 이런 식으로 보기 박스 문제까지 거의 완벽한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도 한번 볼까요? 해설도 단순히 그냥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 해설도 모의고사 해설지에 준하게 만들어놨어. 정답 그리고 오답풀이. 정답, 각각의 선택지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1번 선택지, 3번, 4번, 5번, 얘는 답이 2번이니까 오답이 되는 선택지까지 왜 이게 오답인지까지 다 설명해놨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교재에 여러분들 전 사이트 다 뒤져봐요. 있는지. 없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이 교재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변형 문제편 다시 한 번 말하지만 EBS 수능특강에 수록된 모든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수능형으로 다 들어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 문제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변형 문제편만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교재를 구매한 친구들만 변형 문제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더니 변형 문제편을 사고 싶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편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변형 문제편만 따로 구매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 변형 문제편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교재 본 소감이 어때요? 갖고 싶어서 미쳐버리겠죠? 자, 이 교재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또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 밑에다가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의 앞으로의 학습 포부, 그리고 세 번째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면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사인과 함께 응원 문구를 써서 집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EBS 다 부셔버리도록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